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총평 시간이고요. 오늘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하루 동안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수능 직전에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더 간절하고 아마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시험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고3 담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를 쭉 살펴보게 되거든요. 진짜 하나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시험을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세계지리 선생님과 함께 쭉 잘 준비를 해왔죠. 자, 그 실력이 오늘 제대로 발휘되었을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 시간에는요, 오늘 시험이 전체적으로 단원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점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는 이 다음에 나와 있는 해설편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기존 기출과 다른 새로운 출제 유형이 조금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어요. 그치만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찾아 나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았대, 약간 뭔가 출제 경향상으로 새로운 면들이 좀 보이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일부 까다로웠던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로는 평이했던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수능에서 이 정도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50점 정도의 1등급 컷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능 난이도로 봤을 때 조금 쉬웠던, 요거보다 살짝 어려워줘야 한 48점, 47점이 1등급으로 잘릴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요거보다 약간 더 어렵게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화산 발생 지역을 위도, 경도로만 제시한 요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살짝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제들 우리가 비슷한 것들 좀 풀어보긴 했지만 또 요렇게 나온 거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소했을 것 같고, 자, 기존의 자료 위주의 어려웠던 주제들은 다소 쉽게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료 위주로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에너지 자원하고 그 다음에 식량작물,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어렵게 기출문제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어 있는 것을 많이 만날 수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서 약간 어렵게 뭐 이렇게 출제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단원 간의 통합 문제 출제 경향 여전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느 중단원에서 출제되었다고 할까, 그 부분이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 단원의 내용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화산지형 플러스 빙하지형 플러스 해안지형까지. 그래도 뭐 요런 종합지형 문제 같은 건요, 그냥 애교 수준이죠. 어차피 각각의 내용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정도니까. 자, 근데 3번 볼까요? 지리정보, 그리고 종교도 나오고요, 기후도 나오고요, 에너지 자원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몬순아시아 내용까지. 와,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내용을 완전히 다 짬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단원 배분상으로는 도시에서 출제되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앞에 인구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와 도시 부분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사실 전체 대단원 안에서 살짝씩 통합된 것들이 좀 더 있었지만 선생님이 특이한 것들만 소개해드리느라고 요 정도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를 꼽아보자면 대지형 문제, 위도, 경도만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다라는 거. 그 다음 7번 문제가 기후 종합적인 문제인데 이게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기출 문제만 한번 싹 다 돌려봤으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에 비해선 쏘쏘한 정도이긴 하지만 오늘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는 약간 까다로웠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 위주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웠을 수 있는 정도, 그렇지만 너무 어려워서 손도 못 대는 이런 정도는 없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단원별로 출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대단원 1에서는요, 원래 요것도 문제 잘 나오는 편이었잖아요, 최근에서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지리정보와 공간인식에서는 고지도 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리 정보도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빠졌냐? 그게 3번 문제에 또 은근히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상은 두 문제 정도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요. 그다음 여기 세계의 기후 지역, 뭐 기후 원리도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는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열대 기후 환경 7번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열대 기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온대 기후도 지중해성 기후가 살짝 섞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원간의 통합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정말 애교 수준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다음 온대 기후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독특하게 무슨 테니스 대회에 이거를 가장해가지고 온대 기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 건조 및 냉한대 기후에서는요 9번 문제와 15번 문제 두 개가 출제되어 있네요. 뭐 기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후와 지형이 함께 섞여 있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 대지형에서 우리 위도경도 보고 신기조사인데 어디 있는지 알아맞추는 이런 부분이었고,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쓸어 담았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인문경관에서는요 여기 하나하나씩 모두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경향이 정말 어느 시험에서도 거의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5문제 하나씩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하나씩이고, 그 다음 자 몬스나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요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이런 건 사실 그림 위주로 그리고 쉬운 자료 글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요 이 8번은 요렇게가 연결되어서 출제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애교 수준이라서, 왜냐면 그냥 완전 옆 단원하고 살짝 이렇게 붙여놓은 거니까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 그 다음 자 주요 자원의 분포 및 이동과 산업구조, 여기에서는요 3번 문제였고, 이거는 너무 종합이라서 사실 어디다 갖다 붙이기가 애매했을 정도였어요. 지리정보부터 기후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교와 에너지 자원과 다 갖다 붙여놓은 이런 문제니까 요거는 여기에다가 일단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인종, 민족, 종교적 차이 이 부분은 뭐 따로 출제되진 않았네요. 그 다음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는요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이게 6번 문제에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어떤 지역을 여행하면서 본 신기한 것들을 써놨는데 그게 이제 지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뚜렷하게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 다음에 유럽과 북부아메리카에서는요 도시 내부 구조의 특징, 요건 항상 뭐와 뭐를 비교합니까? 유럽에 있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와 그 다음에 북미 쪽에 있는 얘에 비해서는 나중에 만들어진 대도시,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통합과 분리 운동에서는요 뭐가 나왔나요? 나프타 국가들이 나왔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뭐 분리 운동에서는요 사실 이게 뭐 지역 갈등 사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고, 그 다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에서는요 16번 문제에 뭐가 나왔었나요? 그냥 뭐 안데스 산맥 쪽에 잉카 문명에 쿠스코가 있고 마추픽추가 있고 이 나라 어디게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요쪽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는요 뭐 기후와 그 다음에 뭐 지형적인 이런 내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상당히 통합형의 문제로 출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마지막 8대단원에서는요 환경 문제 요게 나왔죠. 사실 여기에서의 이 출제 경향도 거의 변하지가 않고 있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는 요거 위주로 나오고 있다. 사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경제협력체 이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협력체를 만약에 내고 싶으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는 쪽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지역 통합 이 부분에서 유럽연합과 그 다음에 나프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USMCA. 요거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 두 부분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 출제되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골고루 단원이 배분돼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 단원에서는요, 세 단원 중에서 돌아가면서 출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잘 대비해 둬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시험과 관련된 총평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내가 맞췄지만 긴가민가 하면서 맞춘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잘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 해설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